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을 쌓는 시간. 이번에는 영생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할 문제는 8번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점 P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 위에 있다. 이때 주어진 값의 최대값은 무슨 문제인가요? 일단은 원이 나와 있으니까 써보겠습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다. 짝 여기까지 썼습니다. 그 다음 이걸 물어봤습니다. 뭔가요? 도대체 어느 단어에서 나온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제 생각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ax by 제곱 그거 나갔다. 뭐죠? 거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죠. 이곳에서부터 나왔는데 좀 보이십니까? 제가 쓰니까 어떻게 될까요? 루트 2 제곱 루트 6 제곱 x 제곱 y 제곱 루트 2 x 루트 6 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자, 여기는 2, 6, 8 되겠고 4 집어넣고 뭐 곱하기 돼 있겠고 슉슉 제곱돼 있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루트 2x 플러스 루트 6y 32 루트 씌워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6 곱하기 4 루트 2 이렇게 해서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하하, 문제 형태가 제곱되는 형태, 그 다음 ax 플러스 by 이런 형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떠올려라 이런 얘기죠. 근데요, 이게 생각이 안 날 때는 어떤 또 다른 방법 없을까요? 자, 이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때는 모르면 는 k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는 k 이런 방법. 그럼 뭐가 되죠? 자, 밑에 거는요 원이고요, 위에 거는요 직선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되죠? 원과 직선과의 관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직선이 원을 일단은 원 위의 점을 통과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최대 최소. 자, 그러면 점과 직선 거리. 자, 이거는 1학기 때 과정인데 뭐 배운 과정이니까요. 자, 그러면 중심 0,0부터 거리 구하겠습니다. 루트 직선 짠짠 제곱 2 더하기 6 있겠고, 자, 됐습니까? 중심 0, 0 대입하니까 k 절대값, 이게 반지름 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k 절대값은 이꼴 얼마가 되겠습니까? 8이니까 2 루트 2 되니까 4 루트 2 이렇게 돼서 하하, k 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배웠던 과정을 이용하니까 또 다른 풀이가 존재하죠. 자, 지금은 절대부등식 형태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한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난다면 우리가 배웠던 다른 단원 이용해서 풀어가는 방법 제시해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이해됐습니까? 예, 잘 이해돼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또 계속 살펴보기로 하면서 이번 문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4번 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함수의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음수 k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최소값 구하는 거 좋습니다. 일단 그래프니까 무슨 뜻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루트 2x 하하, 근데 좌표가 있으니까 2,2쯤 표시하고요. 왜요? 여기를 통과하도록 그려야 되잖아요. 2,2 왜 이걸 했을까요? 하하, 그 다음 그래프 그려갈 때 2,3 여기에서부터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음수니까. 사실은요, 무리함수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죠? 그래프 그리기죠. 그래프 그리기.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무리함수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뭘 하라고요? 이쪽이 루트 x, 으쌰, 이쪽이 마이너스, 으쌰,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착,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그래프 방향. 자, 지금 마이너스,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방향으로 그려야 되겠다. 3, 4분면 방향. 근데 문제가 여기 k를 제공해 줬어요. 뭐라고요? 음수.
하하. 그렇다면은 3, 4분면 방향 형태로. 자, 이쪽에서 3, 4분면 방향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 돼가지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교점이 2개가 되려면 쭉 내려와서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1개, 2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려져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아하, 이런 뜻이로구나. 파악이 됐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2개죠? 이 녀석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아래로 가게 되면 1개가 되겠고, 또 조금 와서 이렇게 접하게 돼도 1개가 되고, 그거보다 더 위로 가게 되면 안 만나고. 그렇게 되면 여기 사이 부분에서 정확하게는 여기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쪽에 있는 접할 때보다는 어떻다? 작다. 이런 형태의 표현이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제 뭐 최소 구하는 이런 단편적인 문제 풀이라면 0일 때의 함수 값이 여기 0보다는 어떻죠? 큰 쪽을 지나야 이렇게 몇 개가 되겠다? 2개. 그래서 이제 주어진 f에다가 0을 싹 구해버리면 마이너스 있고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3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0보다는 일단은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루트 마이너스 2k 작거나 같다 3 마이너스 2k 제곱했으니까 9 이렇게 되겠고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뭐 거의 그냥 답은 끝났습니다. 최소값 구하라. 마이너스 2분의 9 정답. 이렇게 해서 답은 끝나는데 이 문제가 조금 더 발전하면요. 2개 이기 위한 k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호호.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뭐 이쪽에 음수 있으니까 뭐 0보다 작다만 이렇게 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주면 이건 큰일 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는 3, 4분면으로 향하는 겁니다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여기 접할 때보다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구해봐야 돼요? 접할 때를 구해야 돼요. 접할 때. 자, 이 무리함수 문제를 풀어갈 때 무리함수 단원의 어려운 점은 무엇을 풀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 산수는 조금 복잡해요. 마이너스 루트 k x 마이너스 2에 더하기 3 이렇게 된 거 하고 루트 2x하고 지금 접할 때니까 이게 중근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계산이 조금 k에게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조금은 그나마 좀 쉬워 보이더라도 이걸 제곱하면 9 플러스 2x 있다고 치고 마이너스 6 루트 2x 있고 이쪽은 k의 x 마이너스 2 정리를 해야 되니까 상수 부분은 2k 플러스 9 x좌표는 2 마이너스 k의 x 이항시켜서 6 루트 2x 제곱 과정이 또 필요하죠. 그러면 요거 제곱하니까 k-2의 제곱 x 제곱 더하기 2배의 2-k를 써야 되겠네요. 2k 플러스 9 더하기 2k 플러스 9의 제곱은 72k. 와, 72k가 아니라 72x군요. x. 자, 2-k가 더 좋겠습니다. 제곱 x 제곱. 자, 이거 어떻게 되죠? 공통 2 끄집어내고 2-k x 어디로 사라졌나요? 2k 플러스 9 마이너스 36 x 더하기 2k 플러스 9의 제곱은 제로. 와우.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d 4분의 d를 하니까 2-k 2k 플러스 9 빼기 36의 제곱 마이너스 2-k 제곱 2k 플러스 9의 제곱은 제로. 됐습니까? 아이고, 그나마 여기가 이제 같은 형태가 보이니까 이게 모양상 a-36의 제곱은 a 제곱 이런 계통을 풀어야 되는 거죠. 와우. 그래서 a 값이 18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2-k 2k 플러스 9 마이너스 18을 이꼴 제로를 푸는 거겠고, 와우, 마이너스 2k 제곱. 됐습니까? 그 다음은 마구 플러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k 됐죠? 자, 그 다음에 18 지워져 우추 됐습니다. 그럼 k 값이 0 또는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 구했습니다. 우와,
계산 한참 걸리죠. 이 접할 때 구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아까 답 구해가는 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구했지만 두 개 가지려면요. K 값은 마이너스 2보다 2분의 9보다 크거나 같고 아까 구했던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작다. 이게 이제 실질적인 범위예요. 이 0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좀 빠지고 그냥 최소가 되는 마이너스 2분의 9를 구했으니까 단편적으로 좀 쉬워 보이지만 이 문제는 조금 발전돼서 진정한 문제 패턴이 될 수도 있어서 조금 그 과정에 신경 써서 설명드렸습니다. 좀 이해되셨죠? 산수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연습장을 이용해서 산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언급드리지만 무리함수 문제 풀이할 때는 문제에서 의미하는 바를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풀이를 해야 되는 점, 이 점이 무리함수 그래프의 좀 어려운 점이다. 반드시 제가 설명한 대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의미 파악하고 풀이를 하라. 뭐 이런 뜻 좀 점검하는 아주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 또 넘어가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6번 문제 볼까요? 축구대회 7개 팀이 참가하였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할 때 대진표 작성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진표 작성 반드시 학습해야 될 거죠. 자, 대진표 작성의 원리는 뭔가요? 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팀이 딱 A, B 딱 경기하게 되면 B, A 이렇게 대진표를 딱 만들어 놨을 때 좌측과 우측이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결국은 A, B가 A가 좌측에 있으나 우측에 있으나 상관없이 결국은 B와 경기하게 되는 거니까 두 대진표는 같은 대진표가 되는 거죠. 즉 만나게 될 이 둘은 여기가 이렇게 모빌처럼 이렇게 회전을 해서 A, B가 이렇게 바뀌더라도 결국은 뭐 똑같아지는 거니까 같은 거라는 겁니다. 즉 경기할 두 팀을 짝만 딱 지으면 되는 거죠. 즉 짝을 잘 져서 조를 잘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진표 작성은 큰 틀의 원리가 조편성 혹은 여러분들이 했던 분할 이런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좀 팀을 늘려볼까요? 짜자, 이렇게 4개의 팀이 경기를 한다. 그러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측 둘, 우측 둘은 이렇게 바뀌더라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넷을 둘로 일단 짝을 쟀습니다. 4 컨비네이션이 2 컨비네이션이 200. 익숙해지면 2 컨비네이션 2는 빼버려도 되죠. 계산 결과 1이니까 여기 둘 같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한 번 더 볼까요? 팀을 더 늘렸습니다. 8개 팀 경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큰 틀에서 쫙 결승전 만나는 걸 쪼개면 돼요. 4팀. 근데 이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즉 8 컨비네이션 4 컨비네이션 4 2팩 나눴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4팀을 다시 또 둘로 또 나눠야 되죠. 여기 내에서 바뀔 수 있으니까 4 컨비네이션 2 아까 봤으니까 그냥 2팩 요것만 쓰죠. 근데 우측도 있죠. 또 똑같은 계산이니까 제곱 이런 식. 이해됐습니까? 하하, 조편성은 이런 거군요. 원리 설명드렸습니다. 이 틀이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 대진표예요. 이제 이 부분이 완성되어야 여기에 뭐 특정 팀이 부전승이다 뭐 이렇게 어떤 조건 붙었을 때 그런 것도 해결 잘 할 수 있고요. 자, 지금은 그냥 7개 팀 가지고 대진표 작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큰 틀 결승전에서 만날 기준으로 딱 쪼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팀, 3팀 나눠주면 되죠. 자, 7 컨비네이션 3, 4 컨비네이션 4 오른쪽에 안 쓰겠습니다. 자, 일단은 큰 틀에서 두 덩어리를 나눴습니다. 자, 그랬을 때 또 안쪽에 가서 4팀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4 컨비네이션 2, 2 컨비네이션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쓰고 2팩 여기는 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은 3팀이 이렇게 3 컨비네이션 1, 2 컨비네이션 2 쭉쭉쭉 끝났습니다. 이게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7, 6, 5, 3, 2, 1, 4, 2, 2, 2 됐고요. 3, 자, 다 됐습니다. 계산 쫙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5, 아이고, 이거 틀릴 뻔했었죠. 339, 59, 45, 39, 27에 31 됐나요? 오, 계산. 자, 이 계산도 좀 이게 좀 신경 써야 되는군요. 자, 됐습니다. 315가지 이렇게. 됐죠? 자, 대진표 작성 원리 오른쪽에 말씀드렸습니다. 대진표 작성할 땐 큰 틀, 결승전 이렇게 만나는 걸 중심으로 쪼갠다. 큰 틀에서 좌측과 오른쪽 바꿔놔더라도 대진표 결과 상관없다. 내부로 들어가서 다시 또 결승전처럼 위쪽 없다라고 해주면 만날 걸 해서 또 이렇게 회전돼도 되는 거니까 조로 나누고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가 대진표 작성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원리 잘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모양이 나오더라도 대처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 또 넘어갑니다. 으쌰, 17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라 라고 주어져 있는데 컨비네이션들이 좌좌좌좌좌 써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항 정리. 근데 주어진 식을 잘 보게 되면 뒤에 있는 숫자가 다 똑같고 뭐 앞에 숫자 바뀌고, 야, 이거 뭐죠? 파스칼 삼각형. 파스칼의 삼각형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이항 정리해서 이항 계수 관련 부분인가, 파스칼 삼각형인가, 이런 걸 이제 판단하는 것이 이쪽 문제 틀이죠. 자, 뒤쪽이 다 똑같은데 여기만 달라요. 실은 이게 이 컨비네이션 이렇게 하면 여기 2를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래서 2 컨비네이션이 3 컨비네이션이 4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되어야 문제 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살짝 변형을 한 거죠.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뭔가요? 와우, 여기는 또 설명이 항상 힘들어서 2 컨비네이션 0, 2 컨비네이션 1, 2 컨비네이션 2, 3 컨비네이션 0, 3 컨비네이션 1, 3 컨비네이션 2, 3 컨비네이션 3, 4 컨비네이션 0, 4 컨비네이션 1, 4 컨비네이션 2, 4 컨비네이션 3, 4 컨비네이션 4 이렇게 계속 써내려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렇게 계속 더해가는 거. 하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더하는 것은 이런 형태로 쭉 계산하는 거다. 그러면 답이 이렇게 돼서 그 다음 칸이니까 21 컨비네이션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거니까 3이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답은 구했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더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공부를 할 때 배운 이론은 뭐가 있었죠? 자, 요렇게 두 개를 더하게 해주면은 이렇게 된다. 요게 그나마 규칙이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쭉 더하게 한 게 이렇게 된다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이동시켜 놓으면 이렇게 두 개를, 지금 이렇게 두 개 합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개 합하는 거와 같죠.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은 요거가 답이 됐죠. 즉 요거 두 개 합은 이렇게 된 거예요. 와우.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은 요게 되겠죠. 5 컨비네이션 3. 즉 이만큼 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에 5 컨비네이션 2가 있어요. 또 이렇게 합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요게 되겠죠. 6 컨비네이션 3. 즉 이만큼 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규칙으로 나가는 거죠. 됐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 규칙 이해가 아니라 오히려 영생고의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이 모양 이용할 수 있게 도와준 거네요. 근데 그 규칙이 보이려면 자, 이렇게, 즉 뒤에 숫자들이 계속 이렇게 똑같아지는 이런 모양으로 가고 앞에 숫자들이 짜작 이렇게 커져갈 때 이런 규칙성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학습을 해둬야 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지금 뒤에 맨 처음 부분은 3 컨비네이션 3보다는 2 컨비네이션 2로 돼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자, 이 문제 또 응용할 때는 가끔 가다가 이 부분을 제외시키고 나서 시험 문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즉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규칙이 잘 적용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를 추가를 하고 나중에 못해 빼기 이런 형태를 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 잘 아시죠? 자, 이해하셨죠? 됐습니까? 자, 파스칼 삼각형에서 나온 문제 규칙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파스칼 삼각형 규칙은 이것만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자, 어떤 것도 있었습니까? 자, 반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더하기 해가는 뭐 이런 규칙도 있죠. 그럼 이렇게 계산 결과 되는 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 숫자 2, 3, 4, 5 이것도 커지고 뒤에 숫자도 그러니까 2 컨비네이션 0, 3 컨비네이션 1, 4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와우. 여기 앞에도 커지고 뒤쪽도 커지고 그러니까 여기 숫자 차이는 계속 어떻게 돼요? 같아지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0 컨비네이션 18 뭐 이 정도로.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가고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21 컨비네이션 대신 18. 아마 보기에는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어떻게 또 고치겠습니까? 21 컨비네이션 3 또 이렇게 고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규칙도 있다는 거 점검 드렸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정확하게 파스칼 삼각형 다시 한번 학습하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 체킹했으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락쌤과 함께하는 영생고 문제풀이. 이번엔 19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x집합에서 x집합으로 대응하는데 x집합은 자 6개 원소 있고 이 대응은 1대1 대응이랍니다.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원소가 오직 2개만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는 다른 원소들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원소로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하하, 이 문제의 핵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2개 빼고 나머지 4개 요 녀석들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함수 대응해서 뜻 파악하려면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 이렇게. 근데 대응을 해가는데 자기 자신 그러면은 이 6개의 숫자 중에서 2개의 숫자를 골라야 돼요. 골랐어요. 이 녀석들은 자기 자신으로 대응. 하하. 그리고 나머지 원소들은 이런 뭐 이렇게 다른 원소 이렇게 이런 대응이 된다. 자기 자신이 아닌 숫자로 대응해야 되는 이런 거. 와우. 이런 거 뭐죠? 완전 순열? 이런 형태. 하하. 이 비법 뭘 해야 되죠? 고등학교 과정은 수영도가 제일 좋았다. 뭐 이런 학습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개의 숫자, 다른 숫자가 불편하니까 1, 2, 3, 4를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에 대응될 숫자는 1은 안 되고요. 2, 3, 4가 돼야 되겠고 2에 대응될 숫자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돼도 되고 1은 당연히 안 되고요. 3, 4가 되겠고 자, 이런 거 할 때는 나머지 2개는 동시에 1, 2가 사용됐다. 3, 4가 남았다. 4, 3 이렇게 나머지 동시에 2, 3, 1, 4가 남았다. 4, 1 되겠다. 2, 4에 3, 1 남았다. 1, 4입니다. 3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큰 틀도 3가지니까 3 곱하기 3에서 몇 가지? 9가지. 그래서 9가지 9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얘는 6, 5에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3, 5, 15.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5 곱하기 9. 됐습니까? 야, 그럼 이것도 개수가 많아지는데 5, 9, 45, 4에다가 9, 1은 9, 135? 정답은 이렇게 되겠고요. 자, 문제 자체를 이렇게 풀어간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완전순열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 자, 완전순열은 사실은 시험 시간에 이 문제를 풀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평상시 연습할 때 이렇게 4개 했을 때 결과는 9가지. 1, 2, 3, 4, 5 가지고 완전순열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즉 5개 가지고 완전순열을 만든다 하면 여기에 2, 3, 4, 5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1, 2 빼고 3, 4, 5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면 되죠. 그럼 몇 개가 나오나요? 이쪽에 11개가 나오는 거니까 곱하기 4 해서 44개가 되더라. 이런 학습이 미리 좀 진행되어 있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반드시 이런 형태가 학습해야 될 중요 형태라는 것도 강조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응용된 문제를 또 이렇게 포함된 게 영생고에 나왔다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이 문제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완전순열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기 자신의 대응 안 되는 이런 형태 완전순열 이런 것은 수용도가 가장 적합한 문제풀이 이해됐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부분이 나중에 개수가 아주 많이 늘어났을 때는 포함 배제 원리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그럴싸한 이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전해드리면서 이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랑랑랑 즐겁게 풀고 있는 거 맞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입니다. fx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을 때 0부터 10까지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서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 라고 주어져 있군요. 와우, 합성함수 그래프 드디어 나와야 될 게 나왔습니다.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 합성함수 그래프. 또 하나는 뭐였죠? 경우의 수에서 까탈스러운 거. 자, 어디 한번 봅시다. 합성함수 그래프. 합성함수 그래프는 뭐가 키포인트였습니까? 이게 합성함수죠. 맨 처음에 정의역에 해당하는 것을 대입을 하게 되면 쭉 해서 치역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을 다시 정의역으로 해서 다시 대입을 해서 최종 결과를 얻어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맨 처음 정의역 부분에 이 결과를 표시하는 이 과정, 중간에 이게 치역이 나온 이 부분을 정의역으로 해가는 이 과정이 어렵다는 거죠. 이게 다른 함수였으면 조금 뭐 왔다리 갔다리 해서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뭐 그게 또 더 편리하고, 뭐 같은 함수에서 두 번 하는 게 또 어려울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 간단히 외우면 이 절차,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지켜서 풀이를 하자, 뭐 이런 게 핵심 인정인 거죠.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우리가 정의역이 0부터 10까지 부분을 보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0부터 1 사이의 그래프, 1부터 3 사이의 그래프, 함수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F 이렇게 집어넣어야 될 때 0부터 1까지 부분을 대입을 하는 거 하고 1부터 3까지 이렇게 막 대입이 뭐 달라야 돼요. 오, 범위도 또 많아요. 그래서 그럼 이쪽에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fx 지금 계속 범위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3부터 10까지 한 번에 하고 싶은데 여기를 표시한 거 보니까 3부터 7까지 하고 7부터 10까지 하고, 이렇게 이제 센스죠. 대입을 또 이렇게 하고 또 대입하고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림은 최종적으로 어디에 그려야 됩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범위도 미리 이렇게 나눠 놓을까요? 자, 맨 처음 정의역 대입한 그 숫자는 결국 이 안쪽에 그려야 된다. 이런 걸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나눠 놨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0부터 2까지 대입을 합니다. 자, 이 숫자들을 대입합니다. 뭐가 나오죠? 계속해서, 우와, 여기는 고맙습니다. 2가 나옵니다. 그러면 2를 다시 대입하면 됩니다. 2라는 함수 값은 뭐였죠? 0입니다. 하하, 이것 좀 쉬우니까 이따 한 방에 표시하죠. 뭐. 자, 1부터 3까지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럼 1부터 3까지 그러면 주어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프에서 이 값이 2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치역이 나오죠. 근데 이걸 정의역으로 해서 다시 대입해야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2부터 2라는 숫자가 여기죠. 정의역이 쭉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마이너스 2까지. 이 모양 형태의 치역이 얻어지겠죠. 그 모양을 이제 그려야 됩니다. 자, 아까 계속 결과가 0이었으니까 이건 0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뭐 쉬워서 이제 한 방에 표시. 자, 이 지금이 어렵습니다. 2부터 마이너스 2 나온 이것을 대입을 했더니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갔죠. 이렇게 간 모양이죠. 그것을 원래 정의역 부분 이제 가는 순서니까 가면서, 우와, 근데 이게 네 가지 네 토막이니까 오, 하나 더 나누고 2 표시해주고 여기에 쭉 표시해서 쫙 올라가게. 여기 값은 2. 그럼 여기 좌표는 네 토막이었으니까 2분의 3쯤 되나요? 2분의 3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와우, 정상적으로 x는 커져가는데 이게 거꾸로 되면서 그래프 모양이 거꾸로 나온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나오니까 이게 약간 좀 대칭 모양으로 가면서 그려야 되죠. 여기 좀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계속 볼까요? 어찌 됩니까? 이제 x 정의역이 3부터 7까지 가게 되면 치역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나옵니다. 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합성함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번 이렇게 또 나옵니다. 호호, 이건 정상적인 그래프니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이 지금 이렇게 칼을 봐서 하나, 둘, 셋, 네 토막 중에서 세 토막이 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세 토막까지 쭉 가고 쭉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요거는 최종 그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7부터 10까지. 근데 이 기울기가 지금 한 칸에 한 칸, 한 칸에 한 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2였으니까 3, 4, 5까지 나오겠네요. 자, 집어넣으면은 2부터 5까지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결과를 또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럼 대입합니다. 그러면 정역이 2부터 5는 여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모양이 그려지면 되겠죠. 자, 처음에 두 칸 내려가야 돼. 그리고 천천히 가야 돼. 그랬습니다. 와우, 최종 합성함수 그래프 모양 좀 이해됐습니까? 계속 모든 절차는 거의 유사한 모양을 좀 띄고 있어요. 뭐 특별한 건 없고 뭡니까?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 이거를 또 집어넣어서 또 나오고 넣고 나오고 또 넣어서 또 모양 나오고 마찬가지죠. 넣고 결과 나오고 그걸 다시 넣어서 모양 잡고 됐습니까? 자, 이제 이게 합성함수라는 게 뭐 이 규칙 부분을 이제 얼마나 좀 충실하게 잘 따라가느냐 이런 얘기에서 그래프 모양이 이제 최종 완성되는데 문제는 또 넓이까지 또 구해야 되죠. 자, 앞에 부분은 사다리, 뒤에 또 삼각형 이렇게 돼 있네요. 사다리는 2분의 1, 이쪽 길이는 1부터 7이니까 6은 뭐 간단히 끝나겠습니다. 근데 위는 여기 좌표가 6이고 여기 좌표니까 6 빼기 2분의 3 이렇게 줘야 길이가 되겠고 높이는 뭐 2 됐고 더하기 2분의 1에 여기가 3 높이가 2 이렇게 처리해서 넓이 되셨죠. 자, 이게 그러면 얼마입니까? 2분의 9에 2분의 12 처리해서 됐습니까? 2분의 21? 이건 지워질 거니까 2분의 21? 뭐 숫자들이 왜 이렇게 요상합니까? 여기 3? 또 3도 또 2분의 6 해야 되는데 그럼 2분의 27? 깔끔치는 않지만 뭐 답은 나오겠네요. 뭐 마지막에 어쨌든 뭐 이 산수가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키포인트는 중간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오, 중간에 이 설명한 부분들 제가 뭐 설명을 또 다시 한번 또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뭐 반복, 리플레이 해서 좀 듣고 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특히 두 번째 부분에서 그래프 모양이 거꾸로 돼가는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전에 가장 기본적인 거 합성함수 그래프는 맨 처음에 정역을 대입해서 나온 결과 치역처럼 나오는데 그 치역을 다시 정역으로 바꿔서 다시 집어넣어서 최종 결과를 맨 처음 정역 파트 부분에 그려 나간다라는 이 절차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근데 지금은 범위가 여러 조각, 4조각으로 되어 있다. 상당히 난이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한번 신경 써가지고 학습하면 간단한 문제들은 뭐 쉽게 처리할 수도 있겠죠.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 문제 두세 번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익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앞에 문제에서 기운을 너무 많이 빼앗겼죠? 자, 힘내서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역함수가 fx와 f 역함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와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ab 길이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느냐? 라는 문항이 나와 있군요. 자, 파악 좀 더 해볼까요? 자, 역함수 y는 이꼴 x 대칭. 자, 주어진 함수 그래프 평행 이동 됐습니까? 1 집어넣으면 자 됐고 어디 뭐 그래프라고 좀 만날까요? 과연 만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x하고 루트 2x 마이너스 2 제곱 x제곱 2항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이꼴 제로. 허허 허근이네요. 그러면 y는 이꼴 x가 만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려져가는 무리함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역함수를 또 이렇게 대칭해서 그려져 갈 건데 F 인버스. 아하,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아하, 직각 형태로 이렇게 y는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만나는 점 A, B 이 거리 어떻게 좀 최소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약간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그런 문제 형태가 나왔군요. 역시 무리함수 그래프는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에 무엇을 풀어야 되는지를 파악해가는 과정. 이게 이제 역시 핵심이 되는군요. 자, 어찌 풀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풀 겁니다. 이쪽에 루트 2x-2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y는 이꼴 x 이 녀석을 좀 평행이동 시킬 거예요. 자, 평행이동 시켜서 딱 만난다. 제일 먼저 만나는 점 요거하고 요거 거리를 구해서 역함수 이쪽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2배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다. 자, 평행이동에서 만나는 점을 찾겠다.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이제 제일 가까운 점이 될 거니까. 자, 그래서 y는 이꼴 x 평행이동하니까 x 플러스 a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과 만난다. 같다 해서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산수 시작입니다. x 플러스 a와 루트 2x 마이너스 2 x 제곱 플러스 2ax 뻔합니다. 요거 제곱될 거니까 넘어오고 x a 제곱 마이너스 2 이항식해서 플러스 2는 이꼴 0. 자, 고등학교 산수 답겠습니까? 자, 중근 들어갑니다. 왜요? 접한다. 중근이다. 짝수 보이시죠? a-1의 제곱 마이너스 ac 처리했습니다. 는 제로 중근입니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퀄 제로 a 값 마이너스 2분의 1 됐습니다. 그렇단 이야기는 마이너스 2을 구해서 이 직선 구한다고 치더라도 뭐 교점이 보이십니까? 교점을 구하려면 이쪽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x 끝났습니다. 뭐 이거부터 산술 뭐 합니까? 그래도 해야 되나요? 4분의 9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교점의 x좌표가 2분의 3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2분의 3을 뭐 이때는 이제 2분의 3을 집어넣은 게 의미가 있겠네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2분의 3을 대입하니까 1.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역함수의 좌표는 1, 2분의 3 이렇게 되겠고 여긴 함수의 좌표, 이거는 역함수의 좌표. 왜 이렇게 되죠? y는 이꼴 x 대칭. 자,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는요. 루트 2분의 1 제곱 더하기 2분의 1 제곱이다. 4분의 1, 4분의 1 다시 2분의 1이다. 뭐 루트 2분의 1 이렇게 써가면 되겠죠. 뭐 유리화를 뭐 해도 되겠고. 자, 여기까지 산수 도와드렸습니다. 자, 뒤쪽 산수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못할 것 같지는 않고요. 문제에서 가장 먼저 뜻 파악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어가는지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문제는 맨 처음에 둘이 만나지 않아요. y는 이꼴 x와 만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만나지 않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거리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y는 이꼴 x 대칭 관련한 문제니까 이 녀석을 평행이동시켜서 제일 먼저 만나는 점, 즉 접할 때 그 좌표, 우리가 아까 열심히 해서 2분의 3, 이렇게 했죠. 그 좌표가 가장 가까워지는 점이다. 이걸 이제 판단해 가는 과정이죠. 잘 이해됐습니까? 역시 다시 한번 또 강조. 무리함수는 그래프 그려서 문장하고 연결시켜서 무엇을 풀지를 먼저 정확하게 잘 결정하고 풀이를 하자. 이 내용 명심하면서 잘 학습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학생과 함께 하는 문제풀이. 이번에는 24번 서술형 3번 영생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1부터 9까지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5개의 숫자를 사용해 가지고 5자리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합니다. 홀수 3개, 짝수 2개로 이루어진 비밀번호. 알겠습니다. 홀수는 1부터 9까지면 1, 3, 5, 7, 9 5개가 있고요. 짝수는 2, 4, 6, 8 4개가 존재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비밀번호 홀수 3개가 필요해요. 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짝수 2개가 필요해요.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선택. 자, 그 다음에는 5개가 다 선택됐을 때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열합니다. 5팩토리얼. 이야. 이 문제는 어렵다기보다는 이렇게 정확한 논리적인 절차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산수 한번 더 해볼까요? 5 컨비네이션 3은 5 컨비네이션 2와 같아 12야. 4 컨비네이션 2는 4, 3에 2 이렇게 나누기 하니까 6이야. 오호, 이거는 얼마인가요? 1, 2, 3, 4, 5를 무조건 또 다 곱하기 해야 되네요. 와우. 12에 120이야. 됐습니까? 와우. 720에 동그라미 하나 더 있어. 그래서 계산 끝. 마지막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논리적인 절차, 홀수, 짝수 있는데 선택을 하겠다. 선택 가지수 했고요. 그 다음 나열. 이런 논리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잘 지키는 것이 경우의수다. 경우의수가 교과 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 잘 등장하는 이유, 여러분들을 논리체계를 바로 세우자, 이런 관점이라는 거. 그런 문제를 영생고 24번 마지막 문제 냈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영생고 문제풀이 마치면서 다음에 다른 학교 문제풀이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